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권리 분석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권리 분석에는요 첫 번째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바로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는요 등기부를 파악해야 돼요. 등기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등기부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 검토입니다. 바로 행정적 검토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규제사항이 있는가, 또 어떠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만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적 검토는 정부의 어떤 규제사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구입했는데요. 토지에다가 건물을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토지를 구입하는 데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이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때 하자가 없다면 이제 세 번째는 법률적으로 검토했던 이상이 없다. 행정적인 검토도 이상이 없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반드시 경제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수익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분석, 또 행정적인 분석, 또 행정적인 분석에는 지역 분석도 포함이 됩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할 거냐, 그 지역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세 가지죠.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하나가 더 있다면 그 부동산 소유자의 성향 분석이라고 있어요. 성향 분석.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법률 분석, 지역 분석, 수익 분석, 성향 분석.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끝났을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적인 검토입니다. 이 법률적인 검토는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여러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 부동산 등기사항,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라고 했죠. 등기부 등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인데요.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어요. 이 표제부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에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요. 이 토지 건물에 대한 표시사항을 말합니다. 이 표시사항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죠. 번지수가 어디냐. 전국으로 봤을 때 소재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위치. 소재지가 어디냐. 부동산 소재지. 이런 것들이 다 표제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건데요. 두 번째 또 만약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고 해요.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이라고 하죠. 이 집합 건물 아파트의 사용 목적이 뭐냐? 건물의 사용 목적이 뭐냐? 아파트는 주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린상가라든가 이거는 영업용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용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건물이라든가 토지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 제곱미터를 이야기하죠. 면적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건물이라면 건물의 구조는 무엇이냐. 건물의 구조. 구조입니다. 뭐 어떤 걸로 지었느냐. 콘크리트냐. 벽돌이냐. 뭐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토지나 건물의 그 부동산의 변동사항입니다. 변동사항.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2000 몇 년입니까? 그 당시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다 부동산 그 변동사항이 바로 표제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변동사항을 표시사항과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같은 경우는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은요. 표시 번호가 나옵니다. 표제부에 표시 번호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1번이다 이렇게 나오고 토지의 그 접수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가 나오는데 접수 일자가 나오죠. 뭐 2012년 뭐 2024년 6월 23일이다 이렇게 접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재 지번이 나옵니다. 소재 지번. 소재 지번은요. 뭐 이 땅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 지번.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뭐 동두천시 무슨 동 뭐 이렇게 지번이 나옵니다. 몇 번지. 소재 지번. 경기도 동두천시 무슨 동 뭐 365-2번지 이렇게 365-2번지. 여러분 이때 앞에 있는 번지 수를 뭐라고 하느냐. 이 365의 이 번지를 본번, 부본. 앞에 365-2 한데요. 365 앞에 있는 번지 수를 본번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부번이라고 하는데 요 다시는 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65의 2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나오죠. 지목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이름입니다. 전이냐, 답이냐, 뭐 목장용지냐, 공장용지냐, 도로냐, 대냐, 하천이냐,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면적이 뭐 350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그리고 마지막에는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등기 원인 및 기타 사항이 나온다. 바로 이런 것들이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토지의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가 나온다. 접수일자가 나온다. 소재 지번이 나온다. 번지수. 그러니까 토지 소재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지목이 무엇이냐. 그리고 면적은 얼마냐. 바로 이런 것들이 표제부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한 표제부를 보시겠습니다. 건물의 표제부. 특히 건물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집합건물이죠. 아파트 같은 것은 표제부를 보시게 되면은 집합건물 이렇게 나옵니다. 역시 표시번호가 나오고요. 또 접수일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건물이기 때문에 역시 소재 지번. 건물도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 지번 그리고 건물 명칭 및 번호가 나와요. 건물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 명칭,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파트 이름이 들어가고 번호라는 것은 바로 뭐냐? 몇 호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지번 옆에는 건물 내역입니다. 건물 내역.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표제부는 뭐 누구나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법률적으로 검토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 내역엔 구조가 뭐냐? 아파트는 주로 건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죠. 철근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만약에 5층 이상의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층수가 나옵니다. 5층, 10층, 뭐 20층, 30층 나오고요. 아파트는 이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1층의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지층이죠. 1층 밑에 지하층, 지층에는 뭘로 씁니까? 주차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층 면적 쭉 나오고 5층 뭐 10층이면 다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4 쭉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식이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엘리베이터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바로 이런 것들이 건물 집합 건물에 대한 표제부 내용입니다. 건물 명칭과 건물 번호. 만약에 이제 아파트라면 뭐 5층에 뭐 301호 이런 것들이 301호 이런 것들이 번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건물의 표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내역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면적도 들어갑니다. 면적 뭐 81.82제곱미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를 알아봤는데요. 법률적인 검토에서는 토지 표제부와 건물 표제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표제부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갑구입니다. 갑구. 그러니까 등기상 정부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요. 이 갑구는요. 부동산 즉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게 갑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가 되겠습니다. 갑구.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소유할 수 있는 권리지요? 이 소유권은 민법 211조에 나옵니다. 민법 211조에는 소유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할 수도 있고 임대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남에게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한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뭐냐?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여러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상에 최초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여러분 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목적이 나오고요.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이 등기 목적에는 바로 뭐냐? 소유권 보존입니다. 갑구에 보게 되면 등기 목적이 나옵니다. 순위번호가 나오고 등기 목적이 나오고 접수일자가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요. 등기 원인은 없습니다. 최초로 등기하는 것은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새롭게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했다. 그러면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인데 이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목적이 뭐냐? 소유권 이전입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인데요. 자, 그러면 등기 원인은 뭐냐? 여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등기 원인가 매매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거래가 발생했다. 매매다. 그러면 매매가 되겠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았다. 상속 등기했다. 상속입니다. 부모로부터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증여가 되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부동산을 교환했습니다. 상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교환했다. 그러면 교환입니다. 교환. 그래서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장 많은 게 뭡니까? 매매. 부모가 돌아가셔서 등기했다. 상속. 살아생전에 받았다. 증여. 서로 바꿨다.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많은 게 매매, 상속, 증여, 교환 이런 것들이 주로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갑구에 들어가고요. 가등기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등기. 여러분 가등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등기. 가등기는 이런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고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를 내가 매매하는데 뭐 3억짜리다. 그러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일부 1억을 주고 매매를 계약을 체결하는데 1억을 주고 나머지 2억은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등기하겠다. 그러면 1억 준 거에 대해서 가등기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1억을 주고 가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할 때는 등기 목적이 뭐냐? 등기 목적.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부 갑구에 보면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 등기 목적은 바로 뭐냐?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이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등기 원인은 내가 3억짜리를 먼저 1억을 주고 사겠다고 계약을 한 거니까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매매 예약입니다. 그리고 가등기권자입니다. 가등기를 한 권자는 뭐 김동수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권리자의 가등기권자 김동수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로 많은 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많다. 등기 목적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겠고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다. 그래서 가등기를 치고 나중에 이제 2억을 매도인에게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했다가 바로 여기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매매 해가지고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담보를 제공하고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걸 뭐라고 하죠? 근저당권이라고 하죠. 근저당권.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는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담보 가등기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죠. 우리가 주로 은행에다가 아파트 담보물을 제공하고 빌려오는 것이 바로
근저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파트 소유자가 돈을 빌려오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고, 은행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에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주로 많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금지한다, 이 말이죠. 처분금지 가처분. 그리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을 하는 경우는 주로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남편 앞으로 부동산이 있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은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부도 날 거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부도를 터뜨리기 전에 그 부동산을, 소유권을 부인 앞으로 증여를 했다. 그러면 이 남편이 채무자, 본인은 채무자잖아요. 채권자의 재산을,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면탈하기 위해서, 즉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부인 앞으로 빼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부인 앞으로 증여를 했다면 그건 사회행위다. 그래서 채권자가 부인 앞으로 된 것을 처분을 못하게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합니다. 가처분 목적은 뭐냐? 사회행위로 인한 취소권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넘겼다. 그 부인 앞으로 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가처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목적은 가처분이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바로 뭐냐? 매매하지 마라. 자기 앞으로 지금 소유권, 부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지 마라. 누구한테 증여도 하지 말아라. 매매, 증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거는 겁니다. 이것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가처분은 갑부에 들어간다. 여러분 다시 이 내용 사례를 가지고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실무상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꼼짝 말고 네가 가지고 있어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인데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우리 부동산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많이 나온다. 나중에 실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가처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압류입니다. 압류. 압류와 가압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압류는 국가 등이 하는 겁니다. 국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국세를 못 냈다. 그러면 국세청, 세무서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지방세를 못 냈다.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방세를 못 내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여러분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국가 등이, 즉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하는 것은 압류가 되겠고, 가압류는 일반 채권자들입니다. 친구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줬다. 자, 대여금 빌려줬는데 안 준다. 그러면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에다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가압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압류나 가압류도 하는데 바로 소유권을 압류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신청 등기입니다. 여러분, 이 경매신청 등기는 채권자가 돈을 못 받으면은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데 첫 시간에 배웠죠. 의무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는데 주로 근저당권자, 은행에서 아파트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이자를 못 갚으면 주로 은행인,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무경매인데요.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갑니다. 등기부에.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기관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에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결정해가지고 사건번호 2024 타경, 경매 사건은 다 타경입니다. 타경 6356 이렇게 사건번호가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네, 이것도 의무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게 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가지고 가압류한 이후에 법원에다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를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받습니다.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강제경매가 되겠는데 강제경매 개시결정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의무경매를 신청했던 강제경매를 신청했던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에다가 의무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올라가게 되면 압류 효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소. 여러분, 내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국가가 내 재산을 압류했다. 그런데 압류를 했는데 내가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압류를 말소시킬 거 아니겠어요? 말소 등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소시키는 겁니다. 말소 및 회복 등기. 네. 말소 및 회복 등기하는 것도 갑부에 들어갑니다. 말소 등기입니다. 압류했던 건데 내가 세금을 내게 되면 말소 등기해가지고 가압류 같은 건 등기 원인이 뭐냐? 해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등기 목적, 등기 원인. 등기 목적은 가압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분 부동산을 가압류합니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용대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말소 등기할 거 아닙니까? 말소 등기. 가압류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가 되느냐? 말소 등기하는 것 뭐가 될까요?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 가압류 말소 등기하는 것은 해제.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가압류 말소 등기 요 가압류를 했던 거를 말소한다. 가압류 법원에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이 가압류 등기 말소 말소 등기 말소 가압류 등기 말소 해가지고 해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강제경매 신청했다. 아니면 의무경매 신청했다. 의무경매 개시결정. 등기 목적은 의무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등기 목적에 의무경매 개시결정이 들어가고요. 등기 원인은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여기 의무경매 개시결정 해가지고 2024 타경 5635 이렇게
사건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행에서 의무경매 개시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금융기관에다가 만약에 돈을 갚았다 그러면은 의무경매 개시 결정 말소가 되는 겁니다. 의무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 의무경매 개시 결정 등기 말소가 돼가지고 등기 원인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취하가 됩니다. 취하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놓고 채무자가 빚을 갚으니까 경매를 취하했다. 등기 원인은 취하가 되겠습니다. 취하. 자, 그러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말소 및 회복 등기는 갑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구에 들어가는 것 공부하겠습니다. 을구.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용어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요, 부동산 등기법에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법.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히려 변호사들도 법률가니까 잘 알겠지만 법무사들이 많이 압니다. 법무사들이 부동산 등기법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법무사들이 이 내용은 더 많이 안다. 그러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실무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알 수가 없겠죠. 자기 그냥 단순히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업무만 한다면 몰라도 다양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또 뭐 실력 있는 법무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을구를 소개합니다. 을구. 을구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저당권. 즉 주로 근저당권이죠. 같은 용어인데요. 실무상에서는 거의 저당권이 없고 주로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인데 바로 근저당권은 우리가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올 때 근저당권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할 때는요, 이게 이제 을구인데 등기 목적은 뭐냐? 등기 원인은 뭐냐?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이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그래서 등기 항상 그 갑구가 됐든 을구가 됐든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나오는데요. 끝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인데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에서는 반드시 채권 최고액을 설정합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려왔다 그러면 한 30% 업을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1억 3천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권 최고액 1억 3천. 그리고 채무자, 돈 빌려온 사람이죠. 채무자는 제가 빌려왔다 그러면 김동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채무자 인적사항이 쭉 들어가겠죠. 주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근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 된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이제 주소가 쫙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누굽니까?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채권자는 근저당권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저당권, 근저당권이 바로 어디에 들어간다?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을구에 들어가는 게 근저당권 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끝에 공통사항은 다 권이지요.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용익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입니다.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타인의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즉 남의 토지 위에다가 각종 정착물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질 수 있는 권리 그게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입니다.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기 원인은 다 뭐냐? 설정 계약입니다. 다시 실무적으로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없으면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신축을 못합니다. 그러면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 이렇게. 이거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땅은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러면 여기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려면은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남의 땅을 지나서 내 땅 갈 수 있는 거. 이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역권 설정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지역권 설정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주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땅 일부를 사야만이 이 토지를 이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전세권은 여러분 전세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전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세는 채권적 전세가 있고요. 물권적 전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임대차 계약할 때 2년 계약하고 보증금 2억을 넣었다. 그러면 바로 이게 뭡니까?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가 아니죠. 월세는 매월 집세를 내는 거고 전세 임대차 계약을 설정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2년이 만기되면 그 보증금 2억을 전세 보증금 2억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집주인한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채권입니다. 예,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주인한테 2억을 받을 권리가 채권적 전세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받을 권리 채권입니다. 그런데 물권적 전세는 이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요. 세입자가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설정하면서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권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이 승낙을 해야만이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가 안 된 거고요. 이 물권적 전세는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이 바로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등기가 된 전세권을 말합니다. 즉 물권적 전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전세권 등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안 준다. 2억은 사람한테 받는 건데 전세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아파트 2억에 대한 내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못 받게 되면 전세권자가 이 물건을 전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는 두 가지가 있다. 채권적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받을 권리를 말하는 거고 물권적 전세는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채권이 좋을까요? 물건이 좋을까요? 여러분 채권하고
물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물건이 이깁니다. 물건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임차권입니다. 임차권에도요, 주택 임차권이 있고요, 점포 임차권, 상가 같은 거, 점포 임차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증금의 월세로 들어간 겁니다. 보증금 뭐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들어갔는데 임대차 계약을 2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게 되면은 계약 보증기간,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짐을 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전입신고하면 안 된다고요.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으면은 바로 주택 같은 것은 주택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법원에 가서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 을구에 그 집주인 을구에 주택임차권 해가지고 등기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가야 돼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해가지고 등기부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대항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 등기가 되면은 이사 가도 돼요. 그래도 언제든지 대항력이 살아 있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건 집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바로 집주인한테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5가지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끝에 권자입니다.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간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습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등기 갑구, 소유권 이전등기 갑구,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갑구입니다. 그리고 말소 및 회복등기도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저당권, 임차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을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시간에는 표제부에 들어가는 것, 을구에 들어가는 것, 갑구에 들어가는 걸 학습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목이 무엇이냐, 구조는 무엇이냐,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그리고 변동사항 같은 것은 표제부가 되겠고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가 되겠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을구에 들어간다는 것 학습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너무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갑구와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갑구와 을구에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들어가는가? 갑구인가 을구가 대답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갑구, 근저당권 을구, 압류, 가압류 갑구, 가등기, 가처분 갑구, 말소 및 회복등기 갑구, 소유권 이전등기 갑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을구, 임차권 을구, 근저당권 을구.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갑구와 을구에 들어가는 걸 알아야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다음 시간부터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